안녕하세요. 그레이스의 일루와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 존을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하게 된 배경은요. 매달 HR 인사이트라고 하는 인사 전문 그 잡지의 그 기고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 기고문의 이번 달 주제가 이거였어요.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 존. 그러니까 업무 분장의 애매한 영역을 뜻하거든요. 그 영역을 어떻게 해결하나에 대한 이제 글이었는데요. 글을 쓰다 보니까 그레이스 일루와 영상을 통해서도 이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그레이 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말 그대로 애매한 영역, 그러니까 그레이 색깔이 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긴 하지만 사실 좀 색깔로 치면 이도 저도 아닌 색깔이긴 하거든요. 애매한 영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레이 존은 정치용어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중동 지역을 대표적으로 그레이 존 지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정치 파워가 어딘지 되게 애매한 그러한 영역을 그레이 존 이렇게 정치용어로 사용이 됐다가 최근에는 경제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뭐 기업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규제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어떤 그러한 포지션이 있는 것들을 그레이 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광범위하게 활용을 한다면 업무 분장이 애매한 영역. 우리가 같이 일을 하잖아요. A 부서, B 부서 그리고 팀 내에서도 서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업무 분장이 되게 애매하고 이게 누구의 일인지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도 인사 관점에서는 최근에는 그레이 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을 하다 보면 그레이 존이 너무 많이 발생하죠.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어떨 때 더 많아지냐면 새로운 사업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그리고 음 해 보지 않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그레이 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 주어진 일이거든요. 당신은 뭐 마케팅, 당신은 격리, 뭐 이렇게 그 회사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이 기존에는 하던 일, 기존의 회사가 주어졌던 일, 그리고 해 나갔던 일에 기반해서 그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짜여졌고, 그것에 따라서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채용을 하고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전문성이 부여가 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동안 해 보지 않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죠, 기업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태스크별로 나눠져 있고 포지션별로 나눠져 있던 그러한 일들이 영역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업무를 누가 해야 하는지, 그 어떤 영역에서 서로가 협업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 단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레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그레이 존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더 아마 많은 그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될 것 같고, 또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기업이 해 나가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에 있어서 동력을 상실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레이 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것들은 "그레이 존을 해결할 수 있을 뭐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또 협업 커뮤니케이션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레이 존의 커뮤니케이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결할 수 없다면 뭘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PM 중심의 조직 운영인 거죠. P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젝트 매니저를 줄인 말입니다. PM. PM은 어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프로젝트의 끝까지 책임지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통은 조직에서 리더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리더가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단위별로 PM이 있고 그것들을 주어지게끔 하는 어떤 조직 문화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은 조직이 PM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면 그레이존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M의 업무 자체가 그 구멍을 메꾸는 역할이거든요. 애매한 영역을 애매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PM이 해야 되는 일이고 PM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PM 중심의 조직 운영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최근에는 어떤 조직은 PO라고 하는 조직 포지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오너죠. 어떻게 보면 작은 단위 스타트업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 조율을 하고 그리고 완성해 나가는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업무인 거죠. PM이나 PO가 반드시 시니어 또는 그 리더 직급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직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가 경중이 있을 거고 또 태스크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도 있기 때문에 PM, PO가 반드시 리더일 필요는 없고 주니어라도 그 가능하면 PM이나 PO의 경험을 시킴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직 개발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크게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PM, PO 조직을 이제 운영하고는 권한 위임이 PM과 PO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져도 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PM과 PO가 이 프로젝트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권한을 주고 파워를 주고 그리고 리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서포트가 마련이 되어야만 성공적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PM의 높은 업무 역량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PM과 PO가 이 프로젝트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조율 능력, 그리고 주도성, 그리고 잘 안 풀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일어서서 프로젝트를 마무리시켜야 되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그레이존이 이제 고민이 되는 조직이라면 PM, PO 조직 운영에 고민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PM의 역량이 갖추어진 구성원을 채용하거나 또는 PM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인재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광범위할 수는 있는데요. 이 조직 간에 있어서 그레이존이 이제 해결한다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직 개발 차원에서 그리고 업무의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 조금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이어지는 그레이스의 일루와에서는요. 협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큰 방향은 PM, PO 중심의 조직 운영이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스킬을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없으면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추천도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안녕.